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십니까.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 인사드립니다. 360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 백과사전 정승천 편, 오늘은 4부를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편에는요, 경매가 바꾼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매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경매를 선택한 이유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성과를 얻고 있지는 못한데요.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내 노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경매입니다. 내 노후의 보험, 경매. 여러분은 보험을 다들 들고 계시죠? 보험을 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은 지금 현재 당시에 사용 용도는 별로 없습니다. 향후 미래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경매도 저에게는 이제 보험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 미래나 어떤 결과가 없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바로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내 노후의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업과 경매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찰떡궁합인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과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요. 제가 얼마나 싸게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화가 큽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조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는 대리점에서 대리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매 시장, 도매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채널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총 한 4가지 정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세 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주변의 경쟁점에서 그 상품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맞게 가격을 책정을 하고 하는 것이 경매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처와의 상담은 경매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시세 조사를 하는 상담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의 상담을 할 때도 스파레주에서 배운 대화 화법을 활용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 중에 거래처의 뉘앙스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완성도가 더 높아졌고 그 스킬이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경매를 통해서 저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제 실제 생활에 현 업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경매였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 경매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조바심을 갖지 말자입니다. 제가 스파레주를 수료를 하고 나서 회사 일 때문에 경매에서 좀 멀어졌을 때가 있다고 1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 중에도 저희 동기들 중에서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교육 후에도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 페이스북이나 뭐 라인이나 그런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 기수들에서도 낙찰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 때문에 뭐 일회독도 거의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이 있었는데, 후배 기수들도 그렇게 이제 낙찰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바심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분발을 하는 게 아니고, 분발해서 일회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경매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게 이 조바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회독이나 아니면 경매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주변에 동기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낙찰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내 스케줄에 의해서 꾸준하게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조바심을 너무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스파레주 특히나 이제 스파레주 교육을 하던 중에는 직장 생활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 분산된, 뭔가 집중력이 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초반에는 좀 고전을 좀 했었는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거,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경매를 선택을 했으며, 이 경매를 통해서만이 내가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다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약속이나 그 다음에 회사 일 외에 남은 시간에 투자 부분들을 경매에 선택,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시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약속을 잡고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하다 보면 교육 일정에서 좀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뒤처지다 보면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 두려움을 갖지 말자입니다. 스파레주 교육 중에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매 교육 단계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전을 두려워하다 보면 스케줄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순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명확한 습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파레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중요시 하잖아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신 분들이나 좀 활용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 나 이 컴퓨터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습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안 하시다 보면, 활용을 안 하다 보면 뒤처지게 되고 뭔가 움츠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전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4편의 4부로 진행되었던 경매가 바꾼 내 인생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